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워드 프로세서 필기 제3과목 있죠, PC 기본 상식. 오늘은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TCP/IP 상에서 운영되는 프로토콜이라는 내용 나오겠죠, 응용 프로토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TCP/IP 상에서 뭐 이렇게,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이냐, TCP/IP 이렇게 되어 있죠. TCP/IP라는 게 뭐냐면요,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걸 뭐라고요?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 여기 프로토콜이란 말이 나와 있죠. 자, 프로토콜은 우리말로는요, 네 글자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 통신규약이라고 그래요. 통신규약. 통신할 때 쓰이는 규칙과 약속. 그걸 갖다 뭐라고 그런다? 프로토콜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프로토콜. 통신할 때 쓰이는 어떤 규칙과 약속의 모음을 갖다가, 집합을 갖다가 프로토콜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신호등은 빨간불, 파란불,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그게 빨간불이면 정지, 그죠? 녹색불일 때 이제 보행하고, 그런 것들이 약속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 TCP/IP라는 이러한 프로토콜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인터넷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전 세계적으로 이걸 쓰자라고 약속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 프로토콜은 통신규약, 이렇게요. 자,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 그 안에는 TCP/IP 안에는 또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프로토콜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FTP,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사용되는 서비스의 일종들, 이렇게 서비스의 일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FTP라고 나와 있죠.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약자예요. 파일 트랜스퍼, 전송 프로토콜. 여러분들 인터넷상에서 파일 같은 거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FTP라는 서비스예요. 우리 파일 같은 거 주고받고 하죠. FTP 서비스. 자,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은 바로 그러한 파일을 주고받고 하는 전송의 역할을 하는 프로토콜이다. 텔넷은 뭐라고 그런다? 원격 접속 프로토콜. 원격이라는 것은요, 멀리 떨어져 있는 컴퓨터. 원격은 원격지라는 말을 쓰죠, 우리가. 멀리 떨어진.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곳을 이렇게 접속하는 거. 그죠? 여기에서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컴퓨터를 접속한다. 이게 뭐예요? 원격 접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텔넷. 그 다음에 HTTP라고 있죠. 우리 인터넷 주소 앞에 여러분들 뭐가 붙죠? HTTP라고 이렇게 붙는 거 보이시죠? 인터넷 주소 앞에. 자, 이게 하이퍼 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약자라고 그래요. 인터넷상에서 하이퍼 텍스트를 주고받기 위한 프로토콜. 하이퍼 텍스트, 그게 뭐다 여러분들? 인터넷 문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인터넷상에서 보고 있는 문서들이 있죠. 하이퍼텍스트 문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터넷상에 있는 문서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돼 있다? 서로 연결돼 있어요. 어떤 글씨 누르면 그거와 관련된 페이지 열리고, 또 어떤 글씨 누르면 또 그거와 관련된 페이지들이 쭉 이렇게 연결돼 있죠. 글씨를 가지고, 글자를 가지고, 텍스트를 가지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문서들을 하이퍼텍스트 문서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문서들을 주고받고 하기 위한 프로토콜이다. 그래서 인터넷 주소 앞에 요게 붙어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앞에.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그런 페이지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프로토콜이 많지만요, 우선은 TCP/IP에 사용되는 요 세 가지의 프로토콜이 있는데, 이 프로토콜이 하는 역할들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TCP/IP는 뭐다?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 FTP, 텔넷, HTTP, 이런 식으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내용 나와 있죠. 유비쿼터스 컴퓨팅, 이렇게 나와 있죠. 유비쿼터스 컴퓨팅. 자, 유비쿼터스다, 이렇게 컴퓨팅이다. 자, 유비쿼터스라는 말이 뭐다 여러분들? 어디서나 존재한다라는 라틴어에서 따온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을 언제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다가 무슨 환경? 유비쿼터스 환경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하게는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그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뭐 휴대폰을 이용해서 또는 차 안에서도 그죠? 그런 것들 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환경을 유비쿼터스다라고 용어 이렇게 정의해서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내용 한번 쭉 보겠습니다. 또 올라가서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용어들 정리를 해놨거든요.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용어들 이렇게 웨어러블 컴퓨팅이다 라면 웨어러블이 읽다 그 입다 그죠? 우리가 입는 거. 자, 웨어러블 착용할 수 있는 컴퓨터 착용할 수 있는 형태로 된 컴퓨터를 갖다가 웨어러블 컴퓨터다. 이 몸에 이렇게 착용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컴퓨터를 웨어러블 컴퓨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착용할 수 있는 컴퓨터, 여러분들이 뭐 시계나 의류 뭐 이런 데로 안경 보이시죠? 이렇게 제가 그림으로 아니 구글에서 이렇게 이미지로 보여드리고 있죠. 이러한 시계 같은 것도 여러분 스마트 그죠? 와치 있죠. 그런 것들 또는 이런 안경들이 있죠. 요즘은 그죠? 그리고 이제 삼성에서 링이나 갤럭시 링 뭐 이런 건 나온다고 그랬죠. 이렇게 착용할 수 있는 그죠? 컴퓨터들을 갖다가 바로 뭐다 여러분들 웨어러블 컴퓨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그 밑에 내용 보시면요. 그리드 컴퓨팅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리드 컴퓨팅. 원거리 통신망, 웬이라고 그러죠. 원거리는 여러분들 먼 거리를 얘기합니다. 먼 거리. 자, 먼 거리. 그래서 원거리에 연결된 서로 다른 기종의 컴퓨터들을 하나로 묶어. 자, 멀리 있는 컴퓨터들을 갖다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가상의 뭐한다? 대용량 고성능 컴퓨터를 구성하여 고도의 연산 작업 또는 대용량 처리를 갖다 수행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 대의 컴퓨터들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 모아서 그죠?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여러 대의 컴퓨터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고도의 연산 작업 또는 대용량 처리를 갖다가 할 수 있도록 해준 게 바로 그리드 컴퓨팅이다라고요. 자, 그래서 티끌모아 태산 뭐 이렇게 여러 대의 컴퓨터가 모이면 여러분들 고성능의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대용량의 처리를 갖다가.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분산 컴퓨팅이라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분산 컴퓨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산 컴퓨팅이 뭐라고 되어 있다? 여러 컴퓨터를 가상으로 연결해서 공동으로 연산 작업을 수행한다. 자, 분산 컴퓨팅이라는 것은요, 분산되어 있는 여러 대의 컴퓨터를 가지고 어떠한 하나의 작업을 공동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갖다가 뭐라고 그런다, 여러분들? 분산 컴퓨팅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작업을 갖다가 여러 대의 컴퓨터를 통해서 이렇게 해결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리드 컴퓨팅이랑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죠, 개념이. 근데 이거는요, 하나의 작업이 아니라 여러 개의 작업 또는 하나의 작업일 수도 있고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컴퓨터들을 갖다 하나로 묶어서 그러한 여러 개의 작업을 대용량 또 처리를 갖다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작업이고 이건 여러 개의 작업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구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리디 컴퓨팅, 분산 컴퓨팅 거의 기본적인 개념은 거의 비슷한데 좀 이거는요,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컴퓨터를 묶어가지고 여러 개의 작업을 처리할 수 있도록 얘는 하나의 작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사물 인터넷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사물 인터넷 IoT라고 얘기해요. IoT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을 네트워크로 연결한다. 이걸 갖다 사물 인터넷. 그러니까 어떠한 모든 사물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사용한다. 그걸 갖다 사물 인터넷의 개념이다라고요. 자, 그래서 사물 인터넷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람 또는 여러분들 어떤 뭐 동물, 어떤 장치들, 뭐 이렇게 가전제품, 모바일 장비 이런 데를 다 센서들을 연결해서 내가 어떤 정보를 갖다 취합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사물 인터넷의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스마트 홈이다 해서 뭐 집에서 여러분들 핸드폰 갖다가 내가 전등을 켜겠다.
그 전등을 끄겠다, 뭐 가스를 잠그겠다. 그런 것들이 바로 사물 인터넷의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인간과 사물 간에 언제 어디서나 서로 소통할 수 있다.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가 사람의 개입 없이 정보를 주고받으며 처리한다. 이런 것도 이제 다 되고요. 자, 그러니까 사람의 개입 없이도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팜, 우리 농사 짓는 거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도 알아서 물을 주고, 그죠? 온도를 갖다 조절하고 뭐 이런 기능들. 자, 사물 인터넷 어떤 개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인터넷 오브 things 알겠죠? 모든 사물들을 갖다 연결해서 인터넷에 연결해서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고 해서 어떠한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다라고. 자, 그러한 기술을 사물 인터넷. 자,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과 관련된 또 그 PC 기본 상식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을 갖다 쭉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요, RISC, CISC의 차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거는 무엇이냐? RISC, CISC. 시험에서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CPU의 설계 방식에 따라서 CPU의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CPU의 설계 방식에 따른 종류.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RISC CPU와 CISC CPU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CPU의 설계 방식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라고 RISC와 CISC CPU로 나눠진다라는 거 아시겠죠? 설계 방식에 따라서 두 가지로. 그러니까 간단하게 휘발유, 그 다음에 경유 뭐 이렇게 기름 우리 자동차에 넣을 때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잖아요. 같은 기름이지만,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RISC, CISC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요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잘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시험에서도 이렇게 나왔던 건데 RISC, CISC 자, 여러분들 이 RISC는요, 우선 RISC는 뭐냐면요, 서버, 여러분들 서버라고 들어보셨죠? 대용량 컴퓨터, 이런 대용량 컴퓨터를 우리가 서버라고 얘기하죠. 그런 서버에서 사용되는 CPU 설계 방식이 RISC예요. CISC는 뭘까요? 그러면 개인용 컴퓨터. 여러분들 개인용 컴퓨터, 개인용 PC 있죠? 개인용 PC에 사용되는 설계 방식이 뭐다? CISC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요, 요 다음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좀 쉽습니다. 자, 서버 명령어들, RISC는요, 명령어 수가 적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서버 있죠? 네이버 서버다, 구글 서버다, 다음 서버다. 서버가 하는 역할이 많을까요? 서버가 하는 것들은요, 큰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서버 갖다가 여러분들이 서버 가지고 뭐 문서를 작성하고 게임을 하고 뭐 엑셀을 하고 포토샵으로 그림을 편집하고 그런 작업을 할까요? 아니에요. 서버 가지고는. 그죠? 어떤 입력이 들어오면 그 입력을 가지고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명령어가 적습니다. 서버가. 우리 CISC, 개인용 컴퓨터에서 쓰는 CISC는 명령어가 많다. 많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개인용 컴퓨터는요, 하는 게 많아요. 게임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뭐도 한다? 문서 작성도 하고, 그림판으로 그림도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명령어의 종류가 많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주소 지정이 어떻다? 명령어가 저기인데 주소 지정하는 것도 간단하게 돼 있고, 이건 복잡하게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레지스터. 레지스터가 뭐죠? 여러분들 CPU 안에 있는 임시 기억 장치, 임시 기억 장치를 레지스터라고 얘기하죠. 임시 기억 장치는 서버가 많아요. 왜 많죠? 서버라는 것은 뭐를 하기 위해서 어떤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네이버 서버다, 구글 서버다, 다음 서버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서버는 레지스터 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얘는 적다. 전력 소모, 서버는요, 명령어가 적기 때문에 뭐다? 여러분들 전력 소모도 적게 먹습니다. 얘는 반대로 많다. 처리 속도, 서버가 어떨까요? 빠르죠. 그리고 느리다.
자,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죠. 하나만 외워두세요. 자, 그리고 저 보이죠? 개인용 컴퓨터 또는 서버에 사용된다라고 제가 이렇게 밑에 적어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CPU의 설계 방식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 자, 이걸 다 외우기 힘들면 어떻게? 한쪽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나왔을 때는 둘 다 외우는 게 아니라 한쪽만 외우세요. 다 외우기 힘들면. 그리고 그거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뭐 기타 메모리 나와 있죠. 이거 앞에서 제가 한번 설명했던 내용들이죠.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시 메모리가 뭐였죠? 캐시 메모리. 캐시 메모리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는 메모리다. CPU와 중앙 처리 장치와 주기억 장치. 여기에서 주기억 장치는 D램이랬죠. D램. 우리 주기억 장치를 D램이라고 그러죠. 캐시 메모리는 뭐라고 그래요? S램. 그죠? 시험 문제에 여러분들이 CPU와 주기억 장치란 말이 나오면 뭐를 찍으면 된다? 주기억 장치와 CPU. 그러면 캐시 메모리라고 찍으시면 맞습니다. 거의 90% 아시겠죠? 그리고 두 장치 사이에서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메모리가 뭐냐? 그 사이에 있는 메모리가 SRAM이다 라고요. 자, 그리고 필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잘 안다고 해서 실기에 도움이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실기는 여러분들이 문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캐시 메모리를 갖다 모른다고 해서 문서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죠. 자, 이런 것들은 그냥 CPU와 주기억 장치 캐시 메모리다. 이렇게 외워두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가상 메모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필기 공부하실 때 그렇게 신경 써서 공부를 해야겠지만 너무 집착해서 단어 하나하나 이 뜻이 뭐고 여러분들이 이거 전공할 분도 있겠지만요. 이걸 갖다가 그냥 자격증 취득으로 이렇게 따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공부하시려면 이렇게 간단하게 빠른 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제가 요약해 놓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나서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갖다 이렇게 해보시면요. 여러분들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자, 아시겠죠?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풀이도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 많은 시청들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시고요. 자, 가상 메모리는 뭐라고 그랬죠? 보조기억 장치를 마치 뭐처럼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기법이다. 보조기억 장치, 여러분들이 쓰는 C 드라이브, 그죠? C 드라이브 또는 하드 디스크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하드 디스크. 바탕화면에 내 컴퓨터라고 있죠. 내 PC라고 열어보시면 C 드라이브 있죠. 그게 보조기억 장치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보조기억 장치를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메모리라고 얘기한다. 그죠? 주기억 장치. 메모리는 여러분들 많이 못 써요. 왜? 비싸가지고 단가가. 아시겠죠? 그래서 주기억 장치를 많이 쓰면 좋아요. 왜? 처리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디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분을 마치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하는 메모리 기법이 뭐다? 가상 메모리. 그 다음에 연관 메모리라고 있죠. 어소시에이티브 메모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기억 장치를 접근할 때 내용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뭐라고 그런다? 연관 메모리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억 장치를 접근할 때 데이터를 갖다가 뭘로 가져온다? 주소를 이용해서 접근을 해요. 원래 주소. 우리 사람 찾을 때도 주소를 이용해서 찾아가죠. 근데 주소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을 찾을 때 그 사람 외모 갖다 찾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사람은 눈이 어떻게 생겼고 머리 모양은 어떻고 어떤 옷을 입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맨 밑에 플래시 메모리 있죠. 플래시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는 EEPROM의 일종으로 EEPROM은 뭐다? 전기를 이용해서 내용을 지웠다 썼다 할 수 있는 롬이라고 그러죠. EEPROM의 일종으로 정보를 반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다. 플래시 메모리는 뭘까요, 여러분들? 어떤 거랬죠?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메모리예요. USB 메모리. 그게 플래시 메모리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SD 카드 뭐 이런 거 있죠. 핸드폰이나 뭐 이런 데다 카드 조그만 거 끼우잖아요. 메모리 카드. 그런 것들 SD 카드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 필름 전기를 이용해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지우고 썼다 지우고 이렇게 반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메모리들을 플래시 메모리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기타 메모리도 여러분들 시험에서 잘 나왔던 부분이니까 알고 계셔야 한다라고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다음 내용들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미들웨어라고 나와 있죠. 미들웨어. 자, 미들웨어라는 것은 무엇이냐? 복잡한 여러 기종의 컴퓨팅 환경에서 응용 프로그램과 운영체제 사이를 보완해주고 서버와 클라이언트들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소프트웨어를 뭐라고 그런다? 미들웨어라고 얘기한다. 미들, 중간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서버, 우리 서버가 뭐죠? 정보를 이렇게 제공해주는 컴퓨터를 서버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네이버 서버, 네이버, 구글, 다음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가 서버죠. 여러분들은 뭐죠?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는 뭐죠? 정보를 이용하는 컴퓨터. 그럼 여러분들 이 사이에 프로그램들이 있겠죠. 내가 서버에서 뭐 클라이언트 이 사이에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뭐를 쓴다? 웹브라우저를 쓰죠. 웹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정보를 갖다 이용하죠. 여러분들이 뭐 크롬이라든지 요즘은 뭐 크롬, 네이버 웨일, 그죠? 인터넷, 엣지, 그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엣지 이런 것들이 바로 미들웨어라고 볼 수 있어요. 연결해주는 중간 사이에서. 알겠죠? 또는 응용 프로그램과 운영체제 사이를 갖다가 또는 보완해주는 응용 프로그램,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응용 프로그램이죠.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운영체제, 윈도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미들웨어라고 얘기한다.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소프트웨어.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프리웨어란 말이 있어요. 프리웨어. 소프트웨어 종류에서 프리웨어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프리웨어가 뭘까요? 프리웨어는 무료로, 그저 무료로 배포되고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한다? 프리웨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상에서 무료로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프리웨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중에서 쉐어웨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쉐어웨어. 쉐어웨어는 뭐다? 일정 기간 동안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한 달이면 한 달, 그죠? 두 달이면 두 달, 뭐 이런 식으로. 그 기간이 지나면 금액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쉐어웨어라고 얘기한다. 일정 기간 동안만. 자,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 주고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뭐라고 그런다? 상용 소프트웨어라고 그래요. 돈 주고, 여러분들이 돈 주고 구입해서 설치하는 프로그램 있죠. 뭐 한글 프로그램이나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오피스 프로그램도 여러분들 공짜로 깔아주는 게 아닙니다. 돈을 주고 이렇게 설치해서 사용하는 상용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프리웨어가 뭔지 쉐어웨어가 뭔지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고, 위에 미들웨어 같은 거는 솔직히 크게 모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압축 프로그램 나와 있죠. 여러분들 압축 프로그램을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압축 프로그램은 여러분들 디스크 저장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압축 프로그램이 뭐죠, 여러분들? 우리 이불 압축팩 있죠. 이불이 이렇게 큰데 압축팩을 쓰면 어떻게 되죠? 이불을 갖다 이렇게 반 정도로 이렇게 줄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이렇게 저장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압축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데이터 이동 시 전송 시에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렇겠죠, 여러분들? 용량이 작아지기 때문에 어떠한 이동 시간이 단축, 그럼으로써 비용이 절감이 되겠죠. 이미 압축된 파일을 다시 압축한다고 해서 크기 변화가 줄어들지 않는다.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압축을 시켰는데 또 압축한다고 해서 이게 반으로 줄고 그럽니까? 그러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들 윈도우 7에서는 이제 윈도우 7 이상부터는요, 압축 파일로 압축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요즘은 윈도우 10 뭐 이렇게 사용을 하겠죠? 뭐 윈도우 11도 쓰고. 자, 그래서 압축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오디오 데이터라고 나와 있죠. 오디오 데이터. 자, 오디오 데이터를 쭉 보면요, 오디오 데이터의 종류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웨이브라고 있죠. WAV, 웨이브. 자, 이 웨이브는요, 여러분들 아날로그 형태의 소리를 디지털 형태로 변형하는 샘플링 과정을 통하여 작성된 데이터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소리들 있죠. 이런 소리들은 아날로그 데이터라고 그래요. 이렇게 파형. 이걸 갖다가 뭐 한다 여러분들? 디지털 형태, 이게 디지털이었죠. 디지털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소리가 저장되어 재생이 쉽지만 용량이 크다. 자, 용량이 아주 큽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은요, 이 웨이브를 많이 쓰지는 않아요. 초창기 때는 이 웨이브 방식을 사용해서 뭐를 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음악이라든지 또는 목소리라든지 이런 걸 갖다 녹음을 했단 말이죠. 웨이브 방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웨이브라는 파일이 있고요. 그러니까 웨이브로 저장하면요, WAV라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근데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 대신 이 소리를 갖다 음질은 좋아요. 소리 원본을 갖다 그대로 디지털 형태로 바꿔놓은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나온 게 이제 MIDI라고 돼 있죠. MIDI, MIDI. MIDI는 전자악기 간의 디지털 신호에 의해 통신이나 컴퓨터와 전자악기 간의 통신규약, 인터페이스라고 얘기해요. 접속, 음성이나 효과음의 저장은 불가능하다.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인터넷에서 컴퓨터에서 뭐 악기 소리를 갖다가 재생하고 그러죠. 드럼 소리다, 기타 소리다, 베이스다. 그런 것들이 미디라고 생각하면 돼요. 미디. 전자악기 간의 디지털 신호에 의해, 이거 어렵게 말했는데요. 전자악기를 갖다 이렇게 음악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미디라는 것이다. 특징은 음성이나 효과음 등의 저장은 안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그게 미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MP3라고 되어 있죠. MP3. MP3는 뭐냐면요. MPEG-1의 압축 방식을 이용하여 MPEG-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동영상 압축 기술이에요. 여러분들 동영상 등을 압축할 때 쓰는 기술이거든요. 이 동영상 압축 기술을 이용해서 MP3. 여러분들이 옛날에 MP3가 뭐죠? 음악 파일이죠. 음악 파일. 그죠? 자, 그래서 이 동영상 압축 기술인 MPEG-1을 이용해서 바로 음악을 갖다 압축하는 기술을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MP3예요. 그래서 음반 CD 수준, 그러니까 CD 수준의 음질을 갖다 유지하면서요. 기존에 우리 웨이브 있죠. 이 웨이브 파일의 크기를 갖다가 봤을 때 12분의 1 정도의 크기까지 압축 가능한 것이다. 그게 뭐다 여러분들? MP3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CD 음질의 수준을 갖다 유지하면서 용량을 갖다 12분의 1로 줄인 거예요. 웨이브. 그냥 보통 10분의 1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요. 이게 100메가짜리 음악 하나를 만들려면 100메가인데 10분의 1. 그죠? 10메가로 이렇게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음질은 CD 음질을 유지하면서, 그래서 MP3, MIDI, 웨이브 이렇게 세 가지의 방식에 대해서 이 중에서 웨이브를 잘 모르겠다. 그럼 두 개만이라도 기억하세요. MIDI와 MP3. 아시겠죠, 여러분들? 요 세 가지는 오디오, 음악과 관련된 그죠? 파일들이다, 그죠? 용어들이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리고 모니터 관련 용어라고 나와 있죠. 모니터와 관련된 용어. 자, 모니터 관련 용어들 보겠습니다. 모니터 관련된 용어에서 픽셀이란 말이 나와 있어요. 픽셀. 픽셀, 이렇게 픽셀. 픽셀은 뭐냐? 모니터나 카메라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색상의 최소 단위다. 자, 그래서 우리 모니터에서 여러분들 이 모니터를 구하는 색상의 최소 단위. 모니터가 이렇게 있으면 그 모니터에 이렇게 점들이 있어요. 요 점들. 요 점들에서 이제 색상들이 빛이 발생되겠죠. 요 사각형, 요 점 하나하나를 갖다 뭐라고 해야 된다? 픽셀이라고 그래요. 그죠? 모니터를 구성하는 최소의 단위 바로 픽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해상도라는 말이 나와 있죠. 해상도는 화면 또는 인쇄 등에서 이미지의 정밀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자, 이미지의 정밀도 또는 선명도를 나타낸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화면 또는 인쇄 등에 있어서 우리 해상도가 높다. 뭐 유튜브에서 나오는 해상도가 여러분들, 자, 요런 우리 모니터에 내 모니터 해상도는 1920에 1080이다. 이게 뭐냐면요. 가로
여기가 세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가로로 1920개의 이렇게 선이 있고 세로로 몇 개? 1080개. 그럼 여러분들 이 픽셀이 만들어지죠. 그죠? 그리고 600에 400짜리다. 해상도가 나는 600에 400이다. 예를 들어서 600에 400이면 뭘까요, 여러분들? 가로로 600개, 세로로 400개. 그러면 같은 모니터에서, 그러니까 같은 모니터에서 어떤 게 해상도가 좋은 거죠? 선명도가? 이게 좋은 거죠. 이 숫자가 많을수록 클수록 뭐다? 여러분들 점이 많이 만들어지겠죠. 더 그러니까 정밀하게, 세밀하게 표시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같은 모니터.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요즘은 뭐 UHDV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뭐 4K다, 8K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 모니터는 뭐 4K까지 지원한다, 8K까지. 4K는 뭘까요? 4000개의 점이 만들어진다. 여기에 이 안에 4000개. 8K는 8000개의 점이 만들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K가 1000이죠. 간단하게 1000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어떤 게 더 선명한 거예요? 8K가 더 선명한 거죠. 점이 더 많이 찍혀 있으니까. 자, 그래서 해상도가 선명도구나. 해상도가 높을수록 선명한 화질의 영상이다. 그죠? 모니터가 좋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해상도, 선명도, 그리고 주파수 대역폭이라 나와있죠. 주파수 대역폭. 신호 전류에 포함된 성분 주파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뺀 것이다. 자, 주파수 대역폭이라고 모니터 보시면요. 모니터 뒤에 보시면 뭐 이렇게 주파수가 있을 거예요. 60Hz다, 뭐 30Hz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이게 주파수 대역폭이거든요. 60Hz라는 거, 여러분들 우리 도로 있죠. 2차선이 있고 4차선이 있죠. 그럼 어떤 게 차가 많이 다닐 수 있을까요? 4차선이 차가 많이 다니겠죠. 도로가 요로 4개로 돼 있으니까. 2차선은 2개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되세요. 60Hz라는 것은 이렇게 60Hz 이렇게 폭이 큰 거예요. 그러면 어떻다 여러분들? 좀 더 화면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30Hz는 이 폭이 작기 때문에 좀 부자연스럽게 끊길 수가 있을 거예요. 이 헤르츠도 주파수 대역폭도 큰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주파수 대역폭이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주파수 대역폭. 원래는 이제 주파수의 가장 큰 부분과 가장 작은 부분을 뺀 요 폭을 나타낸다는 의미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화면 주사율이라고 있죠. 화면 주사율은 모니터가 가진 수직 주파수 1초에, 요 앞에 말은 중요하지 않아요. 1초에 화면이 깜빡이는 정도를 갖다가 뭐다 여러분들 화면 주사율이라고 얘기한다. 화면 주사율. 그러니까 화면이 얼마만큼 깜빡이느냐. 그러니까 30번 깜빡이는 거랑 60번 깜빡이는 거랑 어떤 게 좋습니까? 60번 깜빡이는 게 눈에 덜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화면 주사율은 건 1초에 깜빡이는 정도. 그리고 주파수 대역폭이라는 것은 이 대역폭이라고 그러죠. 이 폭. 큰 값과 최대값과 최소값 뺀 요 차이를 얘기한다. 이 대역폭이 크면 클수록 많은 신호를 갖다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상도, 선명도라고 그러죠. 정밀도 또는 선명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픽셀은 모니터나 이미지, 우리 이미지 있죠. 사진 같은 거, 그걸 구성하는 최소 단위, 이 점들을 얘기한다. 자, 그래서 모니터 관련 용어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용어들도 알아두시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이제 운영체제의 구성요소라고 있죠. 운영체제가 뭐죠, 여러분들? 운영체제가 윈도우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쓰는 윈도우 프로그램, 운영체제라고 얘기하죠. 운영체제는 크게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으로 나눕니다. 제어라는 말이 뭐죠? 관리, 감독을 의미한다 그러죠. 관리, 감독. 그리고 어떠한 사용자가 전달한 걸 처리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말 그대로 처리 프로그램. 그래서 운영체제는 크게 제어와 처리로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운영체제의 구성요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운영체제가 무언지, 운영체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제어와 처리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봐두셔야겠고, 알고 계셔야겠죠. 쭉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제어 프로그램에 뭐가 있고 처리 프로그램에 뭐가 있는지 그 부분을 갖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어 프로그램, 제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제어한다는 말이 감시하고 감독한다.
감시, 관리, 감독, 그죠? 감독. 자, 그래서 제어 프로그램에 뭐가 있다? 감시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슈퍼바이저라고 얘기합니다. 슈퍼바이저. 감시 프로그램. 감시 프로그램은요, 자원 할당 및 시스템 전체의 작동 상태를 감시하는 프로그램을 얘기합니다. 운영체제에서. 그래서 내가 어떤 자원을 갖다가, 여기에서 자원이라는 건 뭘까? 광물 그런 건 아니겠죠? 프로그램이, 컴퓨터 운영체제가 이제 작동할 때, 그죠? 실행을 하고자 할 때 어떠한 데이터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원은 데이터를 뜻하는 거다. 이런 데이터를 갖다가 할당을 하고 시스템 작동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게 바로 감시 프로그램이라는 거, 제어 프로그램에. 그 다음에 작업 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그러니까 윈도우에서 행해지는 작업들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자,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여기 작업 순서와 방법을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걸 갖다 작업 관리. 그래서 작업 관리는요, 이렇게 작업 순서 방법, 너 이 작업 먼저 해야 돼, 이 작업 두 번째로 해야 돼, 이 작업 세 번째로 해야 돼.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겠죠. 작업 관리 프로그램, 작업들을 관리해주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관리할 때 쓰는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이 있죠. 여러분들이 자세한 거 몰라도 상관은 없는데, 요 세 가지 이렇게 구분해서 외워두세요. 제어 프로그램에 감시, 작업 관리, 데이터 관리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제어 프로그램에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감시, 시스템의 전체 작동 감시, 작업을 관리하는 작업 관리,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이터, 사용되는 데이터와 파일의 표준적인 처리 및 전송을 관리한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구분된다는 거 알아두고 여러분들 그 밑에 보시면 처리 프로그램. 처리 프로그램은 뭐가 있다? 제어 프로그램 처리로 나눈다 그랬죠? 크게 두 가지로. 처리 프로그램은 언어 번역 프로그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든 어떤 프로그램들을 갖다 번역을 해줘요. 기계어로. 그걸 갖다가 이제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번역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야겠죠. 그게 바로 뭐다?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서도 이제 컴파일러라는 번역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거는 원시 프로그램을 목적 프로그램으로 번역한다. 전체. 이 전체를 갖다가. 원시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사용자가 작성한 프로그램을 원시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게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봤죠? C 언어나 뭐 자바 뭐 이런 프로그램 언어가 있잖아요. 그걸 언어라고 그래요. 그걸로 내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게임을 만들었단 말이죠. 뭐 C 언어를 통해서 내가 테트리스라는 게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걸 갖다가 뭐 한다? 컴퓨터가 곧장 알아들을 수 없단 말이죠. 그걸 뭘로 만들어야 한다? 목적 프로그램. 이게 기계어로 번역된 프로그램이 기계어로. 기계가 알아들 수 있도록 번역을 시켜야죠. 그게 바로 컴파일러예요. 컴파일러는요, 이렇게 전체를, 요 소스, 원시 프로그램 전체를 갖다가 뭘로? 기계어로, 목적 프로그램으로 번역하는 것이다. 자, 인터프리터라는 번역 프로그램은요, 한 줄 단위로 번역하여 실행한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인터프리터. 한 줄 단위로 번역하고 실행한다. 한 줄 단위 번역 실행. 어셈블러라는 또 번역 프로그램도 있고요. 이렇게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라는 데 있는데 이게 바로 처리 프로그램이 들어간다. 그리고 서비스 프로그램, 유틸리티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뭐 메모장, 그림판 이런 거 있죠. 계산기 이런 거 공짜로 깔려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어떠한 작업들을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에요. 메모장, 그림판, 계산기 등 여러 가지 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서비스 프로그램. 그러니까 어떠한 여러분들의 작업 처리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자, 그래서 처리 프로그램에 뭐가 있다고요? 언어 번역 프로그램, 서비스 프로그램이 있다. 제어 프로그램에 뭐가 있다고요? 감시, 작업 관리, 데이터 관리. 이렇게 크게 큰 구분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밑에 내용 보시면요,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 이런 게 있다라고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객체 지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 프로그래밍 언어가요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절차적 언어랑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는데
객체 지향 언어는요, C++, C#, 자바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언어가 뭐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프로그램 쓰죠. 그 프로그램 만들 때 쓰는 것, 도구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객체 지향 언어는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부품처럼, 객체 지향은 이제 부품화 시켜서 서로 이렇게 결합해서 만드는 방식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옛날에 자동차를 만들 때 자동차를 어떻게 한다? 한 사람이 이렇게 수작업으로 피고 뭐 해가지고 창문도 만들고 바퀴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자동차를 갖다 만들었으면 지금은 어떡하죠? 이 부품으로 다 조립해서 만들죠. 조립해가지고 부품별로 이렇게 바퀴 조립하고 창문 조립하고, 그죠? 이렇게 조립해서 만드는 게 바로 뭐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바퀴가 고장나서 바퀴만 바뀔 수도 있고 이런 거죠. 자,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 뭐 자세히는 모르더라도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 이런 것들이 있다. C++, C#, 자바 이런 것들.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종류를 외워두시고. 자, 그리고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 응용 소프트웨어. 자, 응용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뭐다? 운영체제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운영체제. 여러분들 운영체제가 뭐라고 그랬죠? 윈도우라고 그랬죠. 윈도우. 여러분들이 쓰는 윈도우 또는 이 운영체제를 갖다 다른 말로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도 합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응용 소프트웨어, 여러분들 운영체제에서 여러분들이 운영체제, 기본적으로 운영체제 하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실행되는 프로그램들 있죠. 예를 들어서 워드 프로세서다 그럼 문서를 작성하는 거. 그죠? 문서 작성, 뭐 한글 프로그램, 훈민정음, MS 워드 이런 것들이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 그 중에서도 워드 프로세서라는 것은 문서를 작성할 때 쓰는 프로그램. 한글, 훈민정음, MS 워드.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프레드시트라고 있죠. 스프레드시트는요, 여러분들 계산 작업 처리를 할 때 쓰는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 작업 같은 걸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소프트웨어죠. 엑셀이나 로터스, 뭐 훈민시트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DBMS, 데이터를 관리해주는 프로그램 DBase, XS, SQL 등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영체제에서 실행되는 이렇게 프로그램들,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문서 작성하는 거, 뭐 게임도 뭐다? 응용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니까 운영체제에 빼놓고 그렇게 실행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뭐 포토샵도 그런 것들 다 응용 소프트웨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크게 보면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죠.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나온다. 시스템에서 시스템을 작동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운영체제고, 그 다음에 그 운영체제 하에서 응용 소프트웨어, 사용자가 어떻게 응용해서 쓸 수 있도록 문서를 작성한다, 뭐 계산을 한다, 또는 뭐 그림을 편집한다, 뭐 포토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응용 소프트웨어의 이런 종류들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다. 자, 그리고 응용 소프트웨어의 이거 마지막 거 설명 안 드렸네. 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해서 여러분 파워포인트 있죠. 자, 파워포인트 슬라이더 만들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어떤 발표라든지, 그죠? 그때 사용하는 프로그램 파워포인트 같은 게 이제 프리젠테이션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뭐가 되어 있다? 사용 권한에 따른 소프트웨어들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도 한번 설명을 했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좀 더 제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아까보다 좀 많게. 상용 소프트웨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용 소프트웨어. 상용 소프트웨어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상용은 정식으로 대가, 돈을 갖다 지불해서 사용해야 하는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우리가 상용 소프트웨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한글이나 MS 워드, 뭐 엑셀 이런 거 있죠. 다 돈 주고 우리가 구입해서 설치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상용 소프트웨어라고 얘기합니다. 쉐어웨어는 뭐라고 그랬죠? 일정 기간 동안. 쉐어웨어는 여러분들 기능 또는 사용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기능이 또는 사용 기간이 제한되어
배포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해보고 구입하는 소프트웨어를 뭐라고 그런다? 쉐어웨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만 사용해보고 이렇게 구입하는 소프트웨어를 쉐어웨어. 공개 소프트웨어는 이제 프리웨어라고 얘기합니다. 공개 소프트웨어, 프리웨어. 그래서 무료로 사용 가능하고 배포가 가능한 프로그램.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공개 소프트웨어. 데모 버전이라고 나와 있죠. 데모 버전은요, 정식 프로그램의 기능을 홍보하기 위해서 사용 기간이나 기능을 제한한 프로그램.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서, 정식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서 어떤 기능 제한, 사용 기간이나 또는 기능을 갖다가 뭐 한다? 제한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한 달 동안 써보고 이렇게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또는 기능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원래 이 프로그램은 10가지의 기능이 있는데 한 5가지만 딱 기능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사용을 해보고 또 구입해서 써라 라고요. 이렇게. 그런 게 이제 데모 버전 프로그램이다. 아시겠죠? 어떤 홍보의 목적으로. 패치 버전이라고 나와 있죠. 패치. 여러분들이 뭐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패치 프로그램 같은 걸 설치를 하죠. 패치 버전은 이미 제작되어 배포된 프로그램의 오류 수정이나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오류 수정이나 성능 향상을 위해 프로그램의 일부 파일을 변경하는 거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어떠한 일부분을 갖다가 오류가 생겼는데 그 프로그램의 오류를 갖다가 이렇게 수정할 수 있게, 또는 성능 향상. 우리 휴대폰 같은 것도 여러분들 주기적으로 어때요? 막 이렇게 프로그램을 설치해가지고 성능이 향상이 되죠. 소프트웨어를 설치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패치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사용권에 따른 소프트웨어 종류들 이 부분 외워두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사용이 뭐고, 쉐어웨어가 뭐고, 공개 소프트웨어가 뭐고, 데모가 뭔지, 패치 버전이 뭔지. 자, 그래서 사용권에 따른 소프트웨어 분류를 갖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요, 여기까지 사용 권한에 따른 소프트웨어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여러분들 구독 안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갖다 해주시고요.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내용부터 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